시장의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들이 8월 후반부터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불거진 차이나발 리스크, 어제는 국내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약간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미국이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지표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잠잠하던 물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 자체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연착륙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결국 국채 금리의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반반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해지는 시장 속에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보시면서 8월 후반부의 전략도 함께 만들어 가시죠. 먼저 개장 전에 중요한 뉴스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지금 덮치고 있는 전례 없는 위기가 심화되면서 중국 내 회사채 디폴트 위기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채권 시장에서 큰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주택 시장에 대한 경기 침체는 예상치로 집계된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고 나오고 있고요. 공식적인 자료보다는 민간 자료까지 같이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런 움직임이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채권 발행업체들은 지난 6월과 7월에 1조 4천억 원 정도의 지불을 이행하지 못했는데 2달 연속으로는 지난해 12월과 1월 이후 최악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식적인 주택가격 지수가 침체의 깊이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정책에 입각하고 있는 자들이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요에 대한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가격 데이터는 전체 시장 거래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은 선별된 표본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 왜곡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비구이 위안의 주식은 월가의 주요 국제 중개회사인 제프러스 파이낸셜 그룹으로부터 매수로부터 보유까지 다시 한번 강등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컨트리가든 그러니까 비구이 위안에 대해서 지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IB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중국 시장의 리스크도 크게 불거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마감쯤에 나왔던 소식이죠. 거의 4시 부근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셀트리온이 주요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한다는 공시였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좀 빠져 있었는데 추후에는 이 제약까지도 함께 합병을 한다는 그런 공시 내용이었는데요. 양사 합병 승인에 관련돼 이사의 결의를 걸쳐서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는 공시가 어제 나왔습니다. 먼저 단계별 합병을 통해서 기업 역량과 시너지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단계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게 되고요. 이 제약과는 두 번째 합병을 추진해서 바이오와 케미컬의 시너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종합생명공업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는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체 사업의 사이클이 일원화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약과 신규 모달리티 개발을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은 이번 합병을 기점으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는 지금 매출을 12조 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셀트리온 그룹주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간외에서는 반응이 있었던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이 좀 유일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오늘 움직임 주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SK온이 완성차 기업의 포드와 양극재 생산 기업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1조 2천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캐나다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게 됩니다. 양극재는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소재인데요. 3사가 손을 잡고 배터리 핵심 소재부터 전기차까지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 베칸쿠아시 산업단지 내 부지에 총 12억 캐나다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합작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월에 설립했던 현지 법인 에코프로캠 캐나다가 공장을 운영하고요. SK온과 포드는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3사는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연산 4만 5천 톤 규모의 합작 공장을 건설하게 되고요.
SK온은 에코프로비엠이 공급하는 양극재로 NCM9 배터리를 만들게 되고 포드는 이를 대형 전기 픽업 트럭인 F150 라이트닝에 장착을 하고 3사는 이미 공고하게 협업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장에 대한 증설 소식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가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도 훨씬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대부분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3사의 합작 공장도 캐나다에 설립이 되면서요. 이번에 핵심 광물 보조금 요건까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조금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관련 종목들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포드와 관련돼서 또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까지도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또 장중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록했었는데 오늘장 추가적인 상승 탄력 이뤄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신영해가 800억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이 성신영해는 삼성물산의 사우디아라비아 자회사인 삼성 C&T와 800억 원 규모의 네옴시티 터널 건설과 관련된 공사 계약을 수주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매출 1조 304억 원의 8%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홍해 인근 부지에 서울의 44배에 달하는 이런 큰 면적의 미래도시를 짓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사업은 네옴시티에 필요한 터널을 뚫는 작업으로 약 30개월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시멘트 기업들 가운데 네옴시티 사업에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는 기업은 성신양해가 유일하고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신양해는 삼성물산과 1,310억 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다카공항 사업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하는 등 그동안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번에 수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신양해는 공사 현장에 레미콘 설비를 두고 제품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번 수주를 또 발판 삼아서 중동 지역까지 추가적으로 수주 소식 조금 더 넓힐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대한 발을 넓히고 있는 성신양해에 대해서 호재성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성신양해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시간외에서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또 시멘트 기업들까지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들도 일부 관측이 돼가지고요.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관련 종목으로는 성신양해 포함해서 삼표시멘트, 한일시멘트, 고려시멘트까지 압축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르포 기사인데요. 지금 관광 1번지로 불리고 있는 명동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유커들이 실제로 좀 돌아오게 되면서 관련 업계들도 마케팅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특히 화장품 로드숍에서는 환인광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부착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어서오세요라는 안내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당히 유커맞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명동의 모습을 좀 관측한 기사였습니다. 이 중국인 직원을 고용한 화장품 매장도 있었다고 하고요. 화장품은 실제로 중국인의 관광객 쇼핑 리스트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산 화장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까지 좋기 때문에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요. 특히나 이 마스크팩과 관련된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명동의 상점가는 이번 조치가 상당히 반가운 기색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권에 활력을 줬었던 큰손으로 불리는 유커가 6년 5개월 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단체 비자에 대한 발급이 중단이 되면서 2016년 한국을 찾았던 중국인이 806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23만 명까지 급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단체 관광객에 대한 규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과연 유커가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 포인트고요. 이렇게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생생한 정보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외에서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 상당 부분 크게 움직였습니다. 화장품 주가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에이블 CNC, 토니모리, 코리아나, 이츠한불, 한국 화장품 같이 대표적으로 들썩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경우에는 중국 소비와 관련돼서 좋지 않은 지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어제 정규장에서도 무너지는 흐름이었는데요. 다만 이 시간에서 오늘 다시 한번 들썩이는 모습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5가지 소식들 먼저 살펴봤습니다. 개장 전에 주요 뉴스 확인해드렸고요. 개장은 증권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